증권가들이 바라보는 종목에 대한 시선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와이드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리포트의 주인공은 SK하이닉스이고요. SK증권의 시선을 가지고 왔습니다. 리포트의 제목은 시급한 재평가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어제 우리는 100만 닉스의 시대를 열게 됐습니다. 드디어 황제주에 등극하는 모습들을 눈앞으로 보게 된 건데요. 작년 4월에 관세 충격이 있었을 때 한때 19만 원, 18만 원대였던 하이닉스의 주가가 이제는 100만 원까지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증권가에서도 SK하이닉스를 지금 높은 가격이긴 하지만 그래도 재평가가 다시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SK증권은 매수 유지 의견, 목표 주가는 160만 원으로 올려잡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자세한 내용들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SK증권은 이번 보고서에서 메모리 산업이 과거와는 다르다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왜 이런 평가들이 나왔는지 살펴보면 그 핵심은 바로 AI가 있었습니다. 과거의 메모리 수요의 경우에는 스마트폰이나 PC, 이 서버들의 교체 주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들을 나타냈습니다. 결국에 경기가 좋아지면 팔리고 또 경기가 나빠지면 팔리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메모리 산업 내에서 나타났었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AI 시스템이 계속 돌아가야 되는 구조고 이런 AI 시스템 작동 구조 내에서는 메모리를 꼭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수요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분석들 함께 내놓고 있고요. 그런데 그동안 시장의 관심은 사실 HBM에 쏠려 있었습니다. AI 학습에 필요한 고성능 메모리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SK증권은 이제는 HBM뿐만 아니라 AI가 D램과 낸드 플래시까지 함께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AI는 단순히 용량만 많이 필요한 게 아니라 데이터를 빨리 옮겨야 하기도 하고요. 또 지연이 적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빠르고 많이 그리고 동시에 처리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건데요. 이 과정 안에서 지금 D램과 낸드의 역할이 함께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번 리포트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문장이 바로 낸드도 이제는 AI 메모리다라는 거였는데요. 여기에서 등장하는 개념이 KV 캐시였습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보자면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챗 GPT 같은 생성형 AI는 대화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이전에 사용했던 대화들도 함께 저장을 해둡니다. 이 저장 공간이 바로 KV 캐시라고 하고요. AI 추론이 점점 더 고도화가 될수록 이 저장 공간은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 결과 메모리를 층층이 나눠서 쓰는 구조가 함께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결국 메모리 계층화가 필요한 단계에 우리는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가장 빠른 영역은 HBM이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중간 단계는 D램, 낸드 같은 경우에는 저장 계층 역할을 맡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사용했던 대화 내용들을 저장하는 건 낸드가 함께 하고 있는 건데요. 낸드는 결국 단순 저장용이 아니라 AI 추론 과정에 있어서 지금 일부를 맡는 구조로 격상이 되고 있다라는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수요가 결국 구조적으로 늘고 있다면 과연 공급은 어떤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함께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는 단순히 웨이퍼를 많이 찍는다고 해서 이런 공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입장들을 내놨습니다. 그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HBM 같은 경우에는 후공정이 굉장히 복잡하고요. 선별 기준도 까다롭습니다. 여기에다가 생산 믹스 조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수요가 이렇게 많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공급을 생각보다는 빠르게 늘리기 어려운 구조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가격 협상력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공급자 우위 시장이 계속 형성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2026년 전망에 대한 숫자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은 지금 2026년 D램 판가가 YOY해서 108%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낸드 쪽에서의 가격도 전년 대비해서 106% 올해는 상승할 것으로 집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올해 영업이익은 176조 원가량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나 전년 대비 272%의 급성장을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영업이익률도 72%로 전망을 하면서 굉장히 정말 수익을 많이 벌어들일 수 있는 구조
구조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강하게 실적들을 좀 예상을 해보고 있느냐,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현재 재고가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요. 그런데 AI 메모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구조적인 수요를 갖추고 있습니다. AI 시스템이 계속 돌아가기 위해서는 메모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구조적인 수요의 그런 수혜를 받아가고 있고, 그런데 이런 와중에 증설에 대한 여력은 여전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가격 협상력은 올라가고 있는 구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상반기 내에 만약 장기 공급 계약이 또 구체화가 된다면 실적에 대한 신뢰는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증권가들의 시선이고요. 그리고 이번 리포트 안에서는 한국 메모리 전체에 대해서도 재평가를 다시 해야 된다라는 점들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수요가 끊이질 않았다. 그러니까 구조에 따라서 교체 주기에 따라서 움직임을 나타냈다면 경기 순환이 수요를 좌우했지만 이제는 AI라는 그런 대순환 구조가 수요를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경우에는 이익에 대한 변동성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메모리의 이익 체력이 점점 더 상향되고 있는 모습들도 확인이 되고 있고, 여기에다가 사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전부터 미국 ADR 발행이 계속 이야기가 되어 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안에 이 ADR 발행 또한 가시화가 된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주가의 수준보다 훨씬 더 저평가가 되어 있다는 점들이 부각이 될 수가 있고요. 글로벌적으로도 자금이 들어오게 된다면 지금보다 더 큰 퍼포먼스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평가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바라왔던 우리 100만 닉스 어제 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도 다시 한 번 더 재평가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증권사들의 기대감은 더욱더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SK증권은 우선 매수 유지 의견 제시를 했고요. 목표 주가 기존 15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한층 더 올려잡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제장에서의 하이닉스의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하이닉스 5.68% 오르면서 100만 5천 원 선 기록을 했습니다. 장중에 100만 원을 터치했고요. 종가상으로까지 이 100만 원 선을 유지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게 됐는데요. 드디어 황제주에 등극을 하게 됐습니다. 시장이 그동안 바라왔던 100만 닉스를 굉장히 빠르게 달성을 한 모습이고요. 앞서 살펴봤듯이 이제 시장은 HBM뿐만 아니라 D램과 낸드 역시도 AI 메모리 안으로 재편을 하는 움직임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이닉스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는 증권사들의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일 새벽에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주가 흐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지 이 점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와이드 리포트였습니다. 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 흐름, 서울경제는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이 시각 서울경제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정우 앵커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번째로 삼성전자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파운드리 가동률이 무려 80%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한 50% 밑돌았다라는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은데 벌써 빠른 속도로 80% 가동률까지 끌어올린 건데요. 이렇게 갑자기 바빠진 결정적인 배경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 반등 핵심은요, 삼성 파운드리의 자체 기술 검증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해 50%를 밑돌았던 평택의
P2, P3 라인이 최근에는 80% 가동률까지 올라오게 된 건데요. 1등 공신은 이번 주 공개되는 갤럭시 S26에 탑재될 차세대 프로세서 엑시노스 2600입니다. 삼성은 첨단 2나노 공정으로 만든 이 칩이 성능 면에서 퀄컴을 앞선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생산 물량이 대폭 늘어나게 된 건데요. 여기에 HBM4의 핵심 부품인 베이스 다이에도 삼성 파운드리의 4나노 공정이 적용되면서 가동률을 한층 더 끌어올리게 됐습니다. 결국 메모리와 파운드리를 모두 아우르는 삼성만의 시너지 덕분에 이르면 올해 4분기에 비메모리 부분의 흑자 전환이 현재 유력해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주문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빠르게 생산을 시작할 수 있느냐가 파운드리의 핵심 경쟁력입니다. 삼성전자는 클린룸을 먼저 확보해두는 전략을 통해서 이런 시장 수요에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게 된 거고요. 최근 AI 반도체 시장은 주문 규모가 크고 그리고 납기 일정도 굉장히 빠듯한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이미 공간을 확보한 삼성 같은 기업이 아무래도 협상에서 훨씬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될 거고요. 결국에 이번 대규모 투자는 미래 수주를 대비한 기반 체력을 확보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가동 일정이 구체화되고 있는 점도 구조적 회복의 초기 신호로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흐름이 지속된다면 삼성전자의 반도체 경쟁력은 다시 한번 세계 정상급으로 올라설 전망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탄탄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종합 반도체 기업으로의 위상을 공고히 다지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해석됩니다. 네, 엑시노스 2600과 관련해서 갤럭시 S26이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 3시에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공개가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파운드리 이야기하고 있었으니까 수율 부분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2나노 공정에 있어서 지금 수율 문제가 한 60%까지 올라오게 되면서 다시 빅테크 기업들이 삼성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상황 어떨까요? 네, 우선 변화의 신호는 2나노 수율 안정화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발목을 잡았던 2나노 수율이 최근에 60%대까지 올라오면서 분위기가 반전된 건데요. 수율이 잡히다 보니까 테슬라와의 대규모 계약에 이어서 이제는 엔비디아와 애플 등 대형 고객사들의 협상도 큰 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과거 수율 문제로 TSMC로 떠났던 퀄컴과 AMD가 다시 위탁 생산을 논의하기로 시작한 점도 굉장히 긍정적인데요. 삼성은 최근 구글과 함께 차세대 AI 칩 생산을 협의하면서 기술에 대한 신뢰도를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확보된 수주 물량만으로도 향후 비메모리 사업부의 실적 개선은 거의 확정되고 있는 흐름에 가까운데요. 실제로 테슬라의 AI5 칩 물량이 본격 생산되는 올해 4분기부터는 실적에 직접 반영될 예정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퀄컴 역시 차세대 AP 생산을 삼성에 맡길 계획을 밝히는 등 우호적인 분위기가 현재 형성되고 있는데요. 물론 현재 글로벌 점유율 격차는 여전히 크기는 하지만 이러한 기술적인 신뢰가 회복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반도체 시장에서는 메모리와 파운드리를 이렇게 한 번에 제공하는 통합 구조가 가장 큰 강점으로 작용되고 있고요. 증권가에서는 비메모리 부분이 올해 4분기부터는 유의미한 흑자 전환을 맞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2나노 수율이 70%를 돌파하는 시점이 글로벌 점유율 반등의 확실한 신호로 보이게 되겠고요. 공정 미세화 경쟁에서 이 삼성이 다시 주도권을 쥐게 될 수 있을지 현재 시장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이런 안정적인 수율 확보를 통해서 고객사들의 다양한 요구에 완벽히 부응하는 토대가 마련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HBM4와 관련한 수율도 공개가 좀 됐습니다. 맨 마지막, 그러니까 첫 단에 있는 로직 다일의 수율이 한 80%까지 나온다고 하고요. 일시 D램 공정이 아직까지는 60% 수준에 머물고 있어서 이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일단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TSMC는 공격적으로 팹 투자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도 여기에 뒤지지는 않는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삼성은 우선 올해 시설 투자를 지난해보다 더 늘려서요. 경쟁사와의 격차를 더 벌릴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미리 공간을 확보하고 나중에 장비를 넣는 쉘퍼스트 전략 덕분에 현재 수요 대응 속도가 월등히 빠른데요. 현재 평택 P5 공장도 2028년 양사될 목표로 이미 기초 공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특히 수익성이 높은 HBM4 전용 라인을 선제적으로 구축해서 이런 시장 주도권을 완벽히 쥐겠다라는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경쟁사들이 클린룸 확보에 제약을 받는 것과 다르게 삼성은 이미 확보했다 보니까 충분한 공간을 갖고 있는 상태인 거고요. 초기에는 물론 대규모 투자에 따른 감가상각 비용은 발생할 수 있기는 하지만 압도적인 수주 잔고가 이를 충분히 상쇄해주고 있습니다. 가격이 급등한 범용 디램의 생산을 유지하면서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는 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메모리 실적 개선 이후에 파운드리 정상화 기대가 더해지면서 주가에 대한 재평가 흐름도 현재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가 전년 대비 4배 이상 상향된 167조 원에 달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건데요. 최근에 TSMC가 10개의 팹을 동시에 확장하면서 견제에 나서고 있기는 하지만 삼성 역시 가동률을 끌어올리면서 현재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제 흑자 전환에 성공할 수 있을지 그 움직임들을 계속 같이 확인해 보시면 좋을 텐데요. 이렇게 단순한 생산량 확대를 넘어서서 기술적 완성도를 얼마나 높이느냐가 향후 경쟁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지형도에서 삼성이 보여줄 강력한 존재감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이나노, 파운드리 공정률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함께 좀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조선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오션이 굉장히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선업 인수에 이어서 미국의 AI랑 로보틱스 기술에도 직접 투자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이번 투자는 하나오션이 미국 시장에 완전히 뿌리를 내리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계열사 펀드를 통해서 약 1억 달러를 출자하기로 한 건데요. 이 자금은 미국 현재 AI와 로보틱스 분야 혁신 스타트업들을 발굴하는 데 쓰일 예정입니다. 단순한 재무 투자가 아니라요. 필리 조선소의 생산 공정을 자동화하겠다는 일종의 전략적인 포석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현재 해양 행동 계획을 통해서 자국 조선업 재건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유를 해보자면 하나오션은 현재 조선소라는 하드웨어에 이 AI 로봇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입히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노후화된 시설에 이렇게 로봇 기술을 도입하게 된다면 선박 건조의 효율성을 훨씬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미 하나오션은 필리 조선소 인수를 통해서 미국 함정 MRO 시장 진입로를 확보해 둔 상태입니다. 여기에 첨단 기술력을 더해서 존스법 같은 강력한 현지 규제를 정면 돌파하겠다라는 계획도 같이 갖추고 있고요. 결국 이번 투자는 미국 조선 재건 프로젝트의 핵심 파트너로서의 지위를 굳히기 위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통적인 제조 방식을 탈피해서 이렇게 스마트 조선소로 거듭나려는 하나오션의 변신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기술과 생산 거점을 동시에 공략하는 이 전략이 앞으로 글로벌 영토 확장의 핵심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미국 조선업 재건의 흐름 속에서 K조선의 기술력이 어떻게 현장에 이식될지 현재 시장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현지 조선소를 스마트 야드로 탈바꿈을 시켜서 생산성에 대한 장벽을 넘겠다라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방산, 조선 둘 다 하고 있는 하나오션입니다. 지금 글로벌리하게 본다면 어느 단계까지 와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하나오션은 미국을 넘어서 오세아니와 북미 전체를 아우르는 방산 벨트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최근 최대 주주로 있는 호주 오스탈이 4조 원 규모의 특수선 계약을 수주했는데요. 이는 하나가 갖고 있는 조선과 방산의 결합 능력이 글로벌 시장에서 입증된 아주 중요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캐나다에서는 온타리오 조선소와 협력해서 60조 원 규모의 잠수함 프로젝트 수주에 현재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단순히 배만 파는 게 아니라 이제는 기술 전수와 그리고 인력 양성까지 포함하는 현지 조선 산업 동반 성장이라는 모델을 제시하게 된 거고요. 캐나다 정부의 대규모 국방 조달 계획과 맞물려서 이런 하나오션의 기술력이 강력한 경쟁력으로 현재 평가받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정책 모멘텀을 타고 생산 거점을 확보하고 있고 또 이렇게 호주와 캐나다에서는 대형 수주로 실익을 챙기는 구조인 건데요.
글로벌 확장이 정책적인 흐름과 완벽하게 맞물려 있다 보니까 중장기적인 성장 전망도 굉장히 탄탄하게 짜여 있습니다. 방산 조선의 핵심인 함정 건조와 그리고 수리 역량을 동시에 확보하면서 이렇게 글로벌 리더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고요. 실제 수주 결과들이 구체화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하나오션의 글로벌 영토 확장은 더욱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해양 방산 시장에서 K조선의 영향력이 어디까지 뻗어나갈지 시장의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와중에 하나오션에 또 반가운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엑손모빌이 한 11조 원 규모로 LNG선 발주를 준비 중이다라는 부분들이 전달이 됐는데요. 하나오션도 여기에 대한 기대를 좀 걸어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엑손모빌이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LNG선 발주전에서 하나오션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대 30척, 약 11조 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에서 우리 조선 3사가 현재 유력한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하나오션은 고난도 화물창 기술과 그리고 재액화 설비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험을 갖추고 있는 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 LNG선 신조선가가 역대 최고 수준인 상황이다 보니까 이번에 수주하게 된다면 실적 개선 효과는 매우 강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2027년까지 도크 슬롯이 상당 부분 차 있다 보니까 수익성이 높은 물량만 골라받는 선별 수주 전략도 가능해 보이고요. 또 이번 프로젝트에 성공하게 된다면 28년 이후에 매출 기반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수주 잔고 증가가 영업 현금 흐름 개선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앞으로는 차입금에 대한 축소 그리고 재무구조 개선도 함께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재무구조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던 하나오션에게는 이번 수주가 강력한 레버리지 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엑손모빌 외에도 카타르와 호주발 대형 프로젝트들이 현재 줄줄이 대기 중인 상태이다 보니까 슈퍼사이클은 이제 막 임하게 진입하게 됐습니다. 높아지는 수요에 따라서 선가 상승 조짐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현재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되고 있고요. 결국 지금은 하나오션의 상선과 방선이라는 양 날개가 모두 펼쳐진 구조적인 성장 단계에 들어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수익성 중심의 선별 수주 전략을 통해서 내실 있는 성장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하나오션에 대한 내용들 먼저 좀 체크해봤고요. 지금 또 중요한 이벤트 앞두고 있는 게 당장 다음 주입니다. 3월 2일에 캐나다 잠수함과 관련해서 입찰 제안서가 마감되는 날입니다. 최종 사업자는 한 5월에서 6월 정도, 6월이 가능성이 좀 더 크긴 한데 그때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현재 하나오션이랑 독일에 있는 TKMS가 지금 입하전을 벌이고 있어서 이에 대한 부분들도 기대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2차 전지 배터리 좀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제가 브리핑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단독 뉴스로 인해서 어제 2차 전지가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중국산 ESS 전면 차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건데요. 실제적으로 우리나라가 받게 되는 반사 이익은 어떤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네, 우선 미국 하원에서 중국산 ESS 배터리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차지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국가 전력망 데이터가 중국으로 유출될 수 있다는 안보 우려 때문에 이렇게 중국 기업들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거고요. 전기차 수요가 잠시 주춤한 사이에 AI 데이터 센터 폭죽으로 이렇게 ESS에 대한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는 점이 우리에게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또 여기다가 미국 ESS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산이 막히게 된다면 현재 생산 기반을 갖춘 국내 3사가 반사 이익을 얻게 되는데요. 이미 우리 기업들은 발빠르게 전기차용 라인을 ESS 쪽으로 전환을 해서 이렇게 시장 선점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또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같은 기업들은 미국 대형 에너지 기업들과 조단위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현재 영토를 넓혀나가고 있는데요. 미국은 관세와 세제 혜택을 통해서 탈중국 공급망을 제도화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배터리 채택은 현재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보 자산으로서 배터리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서 이런 고율 관세 정책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고요. 또 공급망 전반에 탈중국이 병행되어야 되는 과제는 있긴 하지만 미국 시장 내에서 한국의 존재감은 덕분에 더욱더 커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미국의 강력한 반중 정책이 우리 배터리 산업에게는 마치 거대한 성장판을 현재 열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글로벌 에너지 저장 시장의 판도가 한국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될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정부 차원의 강력한 규제가 결국에 우리 기업들에게는 도약의 발판이 되어주었고 향후 수익성 개선에도 크게 기여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단독 뉴스이기 때문에 조금 더 확인은 필요하고 실제적으로 이뤄진다 하더라도 2028년입니다. 2년 뒤이기 때문에 기대감을 좀 빠르게 당겨온 감이 있기는 하죠. 어제 대형주 위주로 강세를 보였고 그중 하나가 삼성 SDI였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지금 리튬 메탈 배터리라는 혁신 기술까지 선보인 상황인데요. 가장 중요한 건 상용화입니다. 상용화에 대한 시점은 어느 정도로 예상되고 있을까요? 네, 우선 삼성 SDI는요, 리튬 메탈 배터리의 수명과 안정성을 혁신적으로 높인 이 핵심 기술 개발에 성공하게 됐습니다.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와 협력해서 덴드라이트 형성을 억제하는 새로운 겔 고분자 전해질 조성을 개발해낸 건데요. 리튬 메탈 배터리는 기존의 NCM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가 1.6배 높다 보니까 차세대 제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전과 방전 수명이 짧다는 게 상용화의 난제였습니다. 이걸 삼성 SDI가 이 문제를 학술적으로 풀어내게 된 거고요. 이번 연구 성과는 에너지 전문 학술지인 쥬레에 게재가 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력을 공식적으로 입증받게 됐습니다. 이렇게 높은 에너지 밀도는 웨어러블 기기나 자율주행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핵심적인 경쟁력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차세대 배터리 기술 리더십을 공고히 하면서 이렇게 미래 모빌리티 시장을 선제적으로 정조준하고 있는 거고요. 기술 개발과 함께 양산 공정 안정화에도 주력하면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과 협력을 더욱더 강화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초격차 기술력은 삼성 SDI가 갖고 있는 비중국계 유일의 각형 제조사라는 강점과 시너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기술력과 자본력을 동시에 확보하면서 차세대 시장에서 확실한 주도권을 쥐겠다는 과감한 행보로 풀이되고 있고요. 결국 리튬 메탈 배터리는 삼성 SDI 미래 실적을 이끌어 나갈 가장 강력한 무기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독자적인 기술 완성도를 바탕으로 한 시장 선점은 삼성 SDI를 이렇게 글로벌 리더로 도약시켜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상용화 시점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에 나왔던 좋은 소식도 좀 보겠습니다. 미래 투자를 위해서 10조 원 규모에 대해서 지분 매각이라는 승부수까지 같이 던진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서 번 돈을 새롭게 투자를 하게 될 텐데 투자 로드맵도 좀 살펴볼까요? 네, 맞습니다. 보유 지분 약 15%의 가치는 10조 원에 달하는 규모인데요. 이 실탄을 말씀해 주신 대로 미래 성장 동력에 집중 투입하겠다라는 전략입니다. 특히 인디애나 공장의 ESS 라인 전환과 그리고 실규 설비 투자에 확보된 재원이 핵심적으로 활용될 예정인데요. 미국 현지에서 배터리를 생산하게 된다면 세액공제 혜택까지 극대화할 수 있다 보니까 자본 확충이 필수적인 시점입니다. 최근 북미 에너지 기업과 2조 원 규모의 ESS 계약을 맺는 등 이미 실질적인 성과들이 가시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매각 과정에서 대형 사모펀드와의 협력을 통해서 장기적인 신뢰 관계도 구축하려는 포석이 현재 깔려 있는 거고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인상 기조가 강해지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현지 생산 비중을 높여서 리스크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 부진을 이렇게 ESS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상쇄하면서 기업 가치를 다시 한번 증명하겠다라는 자신감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결국 현재 과감한 투자는 K 배터리가 글로벌 시장을 재편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확보된 거대한 자본력이 실제 공장 가동과 그리고 수주 확대로 이어지는 과정이 이렇게 삼성 SDI의 성장이 될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앞으로 글로벌 배터리 패권 경쟁에서 삼성 SDI가 보여줄 강력한 성장세는 시장의 기대를 훨씬 더 뛰어넘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는 항상 수급의 연속성이 문제였죠. 오늘 분위기 봤을 땐 강보합 정도 나타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가능할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경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개장까지 8분 남은 시점 스탁포인트 시작하겠습니다. SCTV 황민혁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지금 현재 호가상으로 오늘 6,000포인트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가 0.6% 오르면서 6,011포인트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1% 가까이 오를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실 꿈의 지수였던 5,000포인트를 넘긴 지 한 달여 만에 지금 6,000선 돌파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 출발하고 나서도 이 6,000선 유지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정말 1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던 숫자였기 때문에 이제는 글로벌 증시 내에서도 국내 증시의 힘이 정말 많이 커졌다라는 점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간밤 뉴욕 증시의 분위기를 잠깐 짚어보면요. 3대 지수가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AI 확산에 따른 우려가 이제 일부 진정이 된 모습들이 나타났고 소프트웨어 종목들이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투자 심리 또한 회복이 되는 모습들이었는데요. 관세 관련해서는 위법 판결 이후에 새로운 글로벌 관세 10%가 어제 오후 2시 1분으로 기점으로 발효가 됐습니다. 이제 엔비디아 실적도 내일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어제 20만 전자 그리고 100만 닉스 동시에 확인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밴드 상단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8,000피 전망까지 나왔고 지금 호가상으로도 6,000포인트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출발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 국내 증시가 이렇게까지 강했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강력하거든요. 미국 증시도 간밤에 상승 분위기가 나왔고 특히나 지금 AI 쪽 관련주들이 그동안 투매를 이어오다가 다시 또 진정되면서 매수세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국내 증시에서는 지수를 이끌어가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 반도체 업황이 주가를 다시 한번 또 견인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오늘 시장에 반영이 될 것 같은데요. 실제 어제 같은 경우에도 미국 증시의 분위기는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내 증시의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에도 불구하고 기관 쪽에서 2조 원이 넘는 자금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의 주가가 또다시 오르면서 결국 5,900선을 또다시 넘겼고요. 그리고 이제는 6,000선을 또다시 이제 성공 6,000선을 이제 돌파를 시도하는 그 시점이 바로 이제 오늘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미국장은 약간 횡보 분위기가 좀 있지만 국내 증시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AI에 대한 어떤 시장에서의 중심이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는 이제 AI 관련주들이 흔들렸던 이유가 바로 소프트웨어 쪽이거든요. 하지만 국내 쪽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 쪽 부분에서 결국은 이제 튼튼한 실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의 상승은 6,000포인트 넘어서 추가적인 반등도 충분히 가능성을 열어두고 봐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요. 물론 지금까지 6,000선까지 과연 올 수 있을까라는 막연한 어떤 이제 생각들이 있긴 했었거든요. 하지만 5,000선을 넘어갔고 6,000선을 넘어가려는 그런 시점이 지금 와 있는 상태고 앞으로 7,000이든 8,000이든 또는 9,000이든 어디까지 올라갈지 아직은 알 수가 없죠. 하지만 너무 높은 목표가를 설정을 해서 보는 건 사실은 좋지는 않고요. 일단 6,000선이 돌파했으면 과연 7,000선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들이 계속 나와주는가 이 부분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오늘 아침 시장에서의 이 상승장을 좀 이끌어갈 수 있는 건 반도체 중심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우리가 종목들을 볼 때 반도체주들의 경우에는 항상 떨어졌을 때 사놓고 올라가면 좀 팔아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은 좀 매매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오늘 장중에 아침에서의 시장의 상승은 조금 과하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전에 이 흐름을 오후에 좀 잘 지켜주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3,000선과 4,000선, 5,000선을 돌파할 때마다 항상 그 시점에서는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약간의 뭐 변동성 또는 횡보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6,000선을 오늘 또 터치하고 나서 여기에서 또 차익 매도가 나오게 된다면 오전의 상승장을 유지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전에 주가가 올라가서 6,000선을 돌파했다고 하더라도 흥분할 필요는 없고요.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만 잘 관리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오전장 이후에 오후장까지 흐름을 잘 만들어주는지 이걸 확실하게 확인하고 나서 매매에 임하시는 게 훨씬 더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개장 후에도 6,000포인트를 유지해서 보여줄지가 관건인 것 같고요. 현재는 6,034포인트 선에서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코스피가 6,000포인트까지 도달을 하는데 큰 기여를 한 종목이 바로 반도체 투탑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제는 20만 전자 그리고 100만 닉스가 현실로 다가온 구간이 됐는데요. 삼성전자가 지금 프리마켓에서도 3% 오르면서 20만 6천 원 선 보여주고 있고 하이닉스도 1.6% 오릅니다.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내일 앞두고 있고 지금
지금 라운드 넘버를 달성했기 때문에 전략 변화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반도체 투탑 어떻게 접근 전략을 좀 짜야 될까요? 일단 삼성전자가 20만 원을 넘어갔기 때문에 사실 20만 원을 넘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단 말이죠. 네. 넘기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했었다는 건 20만 원 부근이 고점일 수도 있다라고 사람들은 인식이 좀 있었고요. 하이닉스의 경우에도 의미상으로 100만 원을 넘어간다라는 건 굉장히 좀 중요한 가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중요한 가격대에서는 뭐 차익 매도가 나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의 이 상승으로 봤을 때는 좀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고, 그리고 지금 결국은 이제 전 세계 시장에서 메모리 쪽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공급 부족 현상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번에 엔비디아의 실적, 과연 매출 전망이 과거 지난해 전망했던 것보다 더 높게 전망을 해줄 수 있는지, 아니면 영업이익률 역시 기존의 이 이제 영업이익률을 만큼의 또 이익률이 나와 주는지, 뭐 이런 것들. 결국은 이제 엔비디아 쪽에서의 젠슨 황의 그동안의 행보를 보면은 AI 쪽에 대한 강력한 어떤 이제 확신을 가지고 있는 발언들을 해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엔비디아 실적이 이 매도 쪽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추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많이 올라왔지만 추가적인 상승 여지가 충분히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20만 원을 넘어서 또 뭐 21만 원, 22만 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떤 신호들이 만약에 나와준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많이 올라왔다 하더라도 너무 빨리 종목들을 매도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여전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종목이다. 그러니까 잠깐의 변동성에 좀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내일 있을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 시장 기대치보다 더 높은 전망치를 제시해 줄 수 있을지, 이 부분이 반도체 투탑이 달리고 있는 이런 행보에 힘을 불어넣어 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전선 전력 설비 쪽도 강한 모습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쪽 이미 신고가 간 종목들이 많은데도 여전히 전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담아가도 되는 걸까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서 종목들의 주가가 흔들렸을 때 이제 엔스로픽에 대한 이제 영향이 좀 있었단 말이죠. 네. 결국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이제 약간의 성장에 대한 의구심을 풀먹고 관련 종목들이 이제 하락이 나오면서 투매가 좀 이어졌거든요. 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쪽은 그렇지만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즉 이제 이 인프라 관련주들의 경우에는 결국은 나중에 실적은 이쪽에서 많이 잡힐 거라는 그런 분위기들이 살아났고, 그런 분위기 가운데 이제 미국에서도 그런 종목들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분위기로 이제 전선이라든지 이런 인프라 관련주들, 이런 관련주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지금은 뭐 여전히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는 추가 상승 가능성은 좀 열어놓고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25일) 수요일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가 6,000피에 도달하면서 출발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고요. 잠시 전에 저희가 프리마켓에서 살펴봤을 때는 6,000피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지금 뉴욕 증시에서도 소프트웨어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반등을 보이면서 AI에 대한 공포감이 약간은 사그라든 모습들이 나타났고, 관세와 관련해서는 오늘 오전 11시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연설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추가적인 발언들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국내 증시의 문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지수 모두 상승 출발하면서 코스피는 0.89%대 올랐습니다. 6,022포인트 선 현재 움직임 보여주면서요. 꿈의 6,000피에도 도달하는 모습들 현재 분위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79% 오르면서요. 1,174포인트 선에서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5,000선을 돌파한 지 한 달여 만에 이제는 6,000선까지도 우리가 올라서게 됐다라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총 상위주들의 움직임도 더욱더 궁금해지는데 먼저 코스피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반도체 투탑이 이끌어가는 장세가 오늘도 연출이 되고 있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어제장에서 20만 전자 그리고 100만 닉스라는 라운드 피겨 가격을 넘어서게 됐습니다. 오늘은 그 가격대를 더욱더 단단하게 다져가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지금 삼성전자 2.5% 오르면서 20만 5천 원 선, SK 하이닉스는 1.3%가량 오르면서 100만
100만 8천 원 선에서 함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또 내일 새벽에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지금의 상승 가도에 더 힘을 보태줄 수 있을지도 관건이 되겠습니다. 현대차는 오늘 3% 넘게 오르면서 좀 큰 폭의 오름세 시연을 하고 있고요. LG 에너지솔루션은 어제장에서는 이제 단독 보도로 미국이 중국산 ESS 수입을 규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라는 소식에 강세를 보였지만 오늘장에서는 한 0.3% 차익 매물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으로 넘어가서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는 알테오젠이 현재 구간에서 0.3%가량 지금 약보합권의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강보합권 움직임 보여줍니다. 에코프로 0.7%, 에코프로 BM도 0.3%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 삼천당 제약과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도 지금 빨간불 켜져 있는 상황으로 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구간에서의 수급 상황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이 나홀로 사자세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코스닥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개인이 870억 원 넘게 좀 사들이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 메이저 주체들은 팔아치우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좀 기대를 했었던 6,000피에 도달을 했고 오늘 장 안에서는 간밤에 뉴욕 증시가 또 강세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그래도 6,017포인트 선에서 움직임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외국인과 기관 메이저 투자자들은 지금 오전장에서는 팔아치우고 있거든요. 오늘 오전 시장의 분위기 어떻게 해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장 출발하기 전에 저희가 좀 이야기를 했지만 6,000포인트가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다. 이게 이제 차익 매도 측면에서 매도가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네. 그동안 이제 코스피 지수도 3,000, 4,000, 5,000 올라가면서 결국 흔들림이 있었거든요. 여기서 일시적인 이제 매도 이제 수익을 좀 챙겨가는 이런 흐름들이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시작과 동시에 외국인과 기관 쪽에 수급이 좀 많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차익 매도가 나오면서 한번 이제 빠지고 그래서 이제 오전장의 흐름을 오후장까지 지켜봐야 된다. 유지를 하는지 이 부분을 말씀드렸던 건데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건 6,000포인트를 돌파하고 나서 만약에 오늘 종가 기준으로 6,000포인트 아래쪽에서 끝이 난다 하더라도 결국은 6,000포인트가 고점, 더 이상 이제 고점이 아니다. 넘어갈 수 없는 벽이 아니다라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결국은 6,000피 이상까지는 충분히 열어놓고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렇다면 오늘 만약에 오전장 분위기에서 이제 상승했다가 출발했지만 결국 외국인과 기관의 이 차익 매도를 통해서 주가가 많이 흔들리고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들이 좀 빠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때를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는 게 저는 좋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오늘 시장 안에서의 종목들의 분위기는 결국 삼성전자가 힘이 좀 가장 강하죠. 오늘 20% 이상 올라갔다가 지금 1.7% 정도까지 상승폭이 좀 줄어들긴 했는데요. 이 상승도 20만 원에서 과연 뭐 19만 원대까지 빠질지 이 부분은 또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의 이 주가는 오늘 만약에 또 흔들린다 하더라도 다시 또 움직일 수 있는 그 정도의 또 힘을 가지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주가가 흔들렸을 때 시장이 6,000포인트가 고점이구나라고 잘못해서 해석을 하는 경우보다는 오히려 만약에 오늘 좀 흔들어준다면 이 변동성관에서 주가가 빠졌을 때 저가 매수로 좀 대응하는 것도 저는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국내 증시가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고점이 아니냐 하는 일부 우려 섞인 시선들도 있었는데요. 그 걱정을 씻어내듯이 오늘 오전장에서는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6,0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지금 6,024포인트 선에 안착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웠다라는 점에서 유의미한 구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제는 이제 TC본도 관련해서 단독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한미반도체 장비를 쓰지 않는다라는 기사가 나오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그렇다면 하나비전이 수혜를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내러티브가 형성이 되기도 했는데요. 어제는 하나비전 상한가까지 갔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4% 떨어지고 있는데 어제 이 기사가 상한가까지 갈 만한 재료는 아니었다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제가 볼 때는 상한가까지 올라갈 만한 그런 재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지금 삼성전자 쪽에서 지금 한미반도체 쪽에 이제 TC본더를 사용을 한다. 결국은 사용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원래 그것도 다 시장에서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또 이런 이제 분위기도 있었어요.
결국 지금 이제 하이닉스 쪽에서 한미 반도체 쪽하고 그동안 계속해서 독점적인 어떤 이제 관계를 구축해 왔다가 하나비전 쪽으로 지금 수주를 한번 줬었단 말이죠. 결국 이제 다변화시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가 삼성 쪽하고도 손을 잡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하지만 그동안의 관계를 본다면 한미 반도체 쪽하고 삼성 쪽은 손을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부분도 시장에서 어느 정도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걸 확실히 한 번 더 확인했다는 측면에서 하나비전의 주가가 상한가까지 올라갔다는 건 사실 좀 과잉해서 주가의 상승이 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하나비전 같은 경우에 결국 이제 하이닉스의 밸류체인 안에 또 들어갔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한미 반도체와 뭐 비슷한 구조로 본다면 결국은 하나비전이 상대적으로 좀 그동안 상승이 좀 덜했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 하나비전의 경우에는 뭐 어제 좀 과도하게 올랐던 부분이 오늘 좀 차익 매도를 통해서 좀 빠져나오고 어느 정도 다시 또 주가가 안정되면 또 다시 상승하는 이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삼성과 한미 반도체 사이에는 협력 관계가 크게 없다라는 점들이 이미 알려진 재료였고요. 어제는 다시 한 번 더 확인된 기사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비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한 4% 넘게, 5% 넘게 좀 빠지고 있고 지금 한미 반도체의 경우에는 한 0.6%, 지금 1.6% 빨간불 켜내고 있다라는 점 함께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제는 2차 전지 쪽으로 수급이 붙는 모습도 나타났어요. 미국 의회에서 중국산 ESS 수입을 차단하겠다라는 움직임들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상원 통과도 남아있고 긴 호흡으로 바라봐야 되는 이슈긴 하지만 2차 전지 주목도는 계속 높여가봐도 괜찮은 건가요? 일단 뭐 지금 미국에서 들려왔던 건 이제 중국의 ESS 이 제품에 대한 이제 수입 규제 이와 관련된 이제 법안을 발의한다는 뉴스가 좀 있었는데 이로 인해서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또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 눈에 띄었던 종목이 있었죠. 바로 이제 삼성 SDI라는 회사 그리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종목들이 특히나 좀 흐름이 괜찮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종목들을 우리가 또 놓고 봤을 때 그리고 이 종목들을 놓고 봤을 때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지금 미국에서의 어떤 이제 규제 법안 이런 기대감만 가지고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기는 어렵거든요. 예를 들어서 태양광 관련주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중국에 대한 제품들의 규제 미국에서도 하고 있지만 정작 그로 인해서 뭐 종목의 주가가 계속 움직이긴 어려워요. 하지만 최근 2차전지 관련주들은 바닥에서 좀 어느 정도 중소형주 같은 경우 많이 움직임이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하지만 어제의 경우에는 이제 이 재료들도 있지만 결국은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들도 좀 반영이 되면서 삼성 SDI와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종목들의 주가 상승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삼성 SDI가 지금 전고체 쪽의 배터리 이쪽에서는 가장 이제 선두에 있죠.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 전고체 배터리를 또 양산한다는 기대감이 또 있고, 그다음에 뭐 SK온 같은 경우 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2029년도 또는 2030년도 약간 좀 멀긴 하거든요. 하지만 지금 전고체 배터리가 또 주목을 받는 이유가 로봇 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로봇 관련주로 2차전지주들이 움직였지만 결국 이제 로봇 쪽을 본다면 전고체 배터리가 핵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쪽에서 성장성을 좀 같이 볼 수 있고 ESS 쪽에 대한 성장성을 본다면 아무래도 삼성 SDI라든지 또는 LG 에너지 솔루션 뭐 이런 종목들은 저는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충분히 메리트는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나머지 종목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테마성으로 주가가 등락을 거듭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성, 리스크가 좀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종목을 접근하실 때는 아무래도 조금 더 안정적인 종목 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제장에서는 미국 의회에서 중국산 ESS 수입을 차단한다라는 단독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2차 전지의 움직임들 그 안에서 수급이 붙는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오늘 현재 구간에서는 2차 전지 그래도 좀 약세를 보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0.3%, 삼성 SDI도 0.8%대 하락세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가격적인 측면에서 여전히 메리트가 있다라는 말씀과 함께 대형주 위주로 바라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전략들 세워주셨습니다. 사실 AI가 계속해서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이고 AI발 에너지에 대한 필요도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노르웨이 쪽에서는 사실 수력 국가로 유명한데 SMR을 도입하기로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또 미국의 홀텍이라는 기업이 인도에 SMR 200기를 좀 짓는 걸 투자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홀텍과 연결고리를 찾아보자면 또 현대건설이 있잖아요. 이쪽으로 그럼 주목도 높여갈 볼 만한 이슈로 봐야 될까요? 사실 원전주의 경우에도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원전까지 사실 인프라 투자 관련주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데이터 센터를 또 이제 많이 건설하고 있고 AI에 있어서 사실 전력이 좀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원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찌 보면 필수적인 그 에너지원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도 그렇잖아요. 일본에서 원전 사고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동이 중단됐던 원전을 다시 또 재가동을 하고 유럽의 경우에도 그동안 이제 원전에 대한 어떤 위험성 때문에 그동안 좀 원전 쪽을 기피했지만 원전을 좀 확대시키는 이런 전략 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에너지에 있어서는 다른 이제 우리가 뭐 신재생 에너지 쪽은 어느 정도 지형적인 제약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제 투자를 해서 큰 어떤 에너지를 감당하기에는 원전 쪽이 가장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원전 관련주들, 특히나 현대건설의 경우에도 지금 이번에 또 모멘텀 붙어 있는 상태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원전의 대장주로서도 현대건설과 거의 쌍두마차로 주가가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이거든요. 원전주들에 대한 관심은 제가 올 초 지난해 말에도 이 방송을 통해서도 저희가 한번 특집으로 다뤘었잖아요. 원전주들은 올해 분명히 계속해서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되고 떨어졌을 때 사고 올라가면 팔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원전주들 안에서도 종목들을 선택하실 때 현대건설과 이제 두산에너빌리티 그동안 좀 많이 움직였지만 한전산업이라든지 한전기술 정부에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죠.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오히려 지금 쌀 때 매수하시면 앞으로 좀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라고 또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원전주들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보셔야 되고 그리고 상승이 나왔다 많이 올라갔지만 그만큼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재료들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종목들은 떨어졌을 때 매수했다가 올라가면 파는 이런 전략들은 올해 안에서는 꾸준하게 해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미국 쪽에서 홀텍이 인도의 대규모 투자 계획 이슈가 좀 있었고 현대건설에 힘을 불어넣어주는 이슈로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현재는 지금 4%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 원전주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말씀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사실 로봇 쪽은 요즘 어떤지도 좀 궁금해요. 한동안 뭐 반도체 잘 가고 원전 전력 설비 이런 쪽이 잘 가다 보니까 로봇이 좀 쉬어가는 움직임 보였는데 어제 오후장부터는 다시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현재 구간에서도 뭐 현대차 비롯해서 다양한 로봇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이 좀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3월에 또 엔비디아 GTC 일정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랠리 다시 시작이라고 봐야 될까요? 지금 우리가 주식을 매매를 할 때 보통 보면은 올라갈 때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이제 오늘 사면 또 내일도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들이 있거든요. 네. 하지만 주가라는 건 항상 올라가면 또 빠지게 되어 있어요. 지금 로봇주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계속해서 뉴스화가 됐던 종목입니다. 그만큼 계속 올라왔던 상승이 컸던 종목인데 하지만 최근 들어서 거의 한 달간인가요? 주가의 흐름이 별로 좀 약했었어요.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로봇주에 대한 뉴스들이 많이 안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들은 사실 이제 떨어졌을 때 매수했다가 올라가면 파는 이런 전략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로봇주들의 경우에는 최근에 하락이 좀 있었고 그다음에 조정을 어느 정도 또 마무리하고 있는 구간에 있고 로봇주 역시도 올해는 떨어졌을 때 사고 올라갈 때 파는 이런 전략들이 충분히 가능한 섹터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로봇주들 어제 후반에 보니까 뒷심으로 로봇주들이 움직였던 건 이제 조금씩 움직일 시기가 또 다가오고 있다라는 또 느낌도 들어요. 그러니까 로봇주들에 관심은 지금도 꾸준히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역시나 쌀 때 사고 또 비쌀 때 팔아가는 전략들 중요한 것 같고요. 로봇주에 대한 관심도 충분히 계속 가져가봐도 좋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 장 초반에 보여줬던 지수의 강한 움직임이 현재는 좀 둔화되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하락 전환이 됐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6,000피 돌파 시도를 계속해서 다시 노려보는 분위기입니다. 현재는 5,996포인트 선에서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 메이저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좀 짙기 때문에 과연 오후장까지 6,000피 다시 한 번 더 재돌파가 가능할지 이 부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스탁포인트였습니다. 오늘 SCTV 황민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 콜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가 6,000이라는 숫자를 잠깐 보고 일단 좀 내려왔습니다. 5,995선 현재 지나가고 있는데 5,000피를 달성한 게 1월 27일이라서 그렇죠. 사실 지금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앞자리 6을 본 거거든요. 빠른 시간 안에 일단 6,000피 달성에 성공을 하고 살짝 좀 내려와 있긴 한데 오늘장 개장 분위기 어떻게 좀 해석해 볼까요? 예, 뭐 급하게 좀 올라온 건 뭐 다들 주지의 사실인 그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오늘 시장 분위기를 놓고 보면 아침이 고가였고 순간적으로 6,000원 이제 찍고 코스피 코스닥 다 밀리고 있어요. 이제 네. 그런 상황이고 또 우리가 이제 밀리다 보니까 코스피 중심으로는 저가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또 그런 그 수급도 현재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침에 갭으로 찍고 밀렸을 때 코스닥은 저가 매수가 아직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코스피는 저가 매수가 빠르게 들어오면서 시장을 조금 떠받치면서 다시 6천을 재돌파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좀 너무 서두르실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시장에서는 팔았던 분들보다는 그냥 묵직하게 갖고 가셨던 분들의 수익률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이것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서 7천, 8천, 10,000 이렇게 갈 수 있을까요? 뭐 그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단기간에 간다라는 문제와 두 번째는 우리 기업의 체력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제외하고 나면 그렇게 탄탄하지는 않다라는 것도 우리가 냉엄하게 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시점에 있어서는 물량을 조금씩 줄여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지금 이제 그 대신 줄이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죠. 반도체, 전력 인프라 같은 경우는 네. 물량을 줄여서는 안 되는 섹터들입니다. 그거는 현재 지금 시장을 이끌고 있는 가장 강한 섹터이기 때문이고요. 그렇지 않은 섹터들에 대해서는 흥분감을 조금 가라앉히시고 근데 팔고 나서 주가가 올라가는데요라고 하는데 물론 맞습니다. 우리가 정확히 오늘이 고점인지 내일이 고점인지 그리고 오늘 오후가 고점인지 이걸 알 수 있는 부분들은 없어요. 그렇기 그쵸. 때문에 분할적으로 조금씩 물량을 조절해 가다가 이러다가 이제 또 조정이 크게 나오게 된다라면 시장에 있어서 대응을 또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상대적으로 시장의 대응은 역설적으로 빠지면 못 팝니다. 원래 빠지면 팔아야 되는데 빠지면 못 팔게 되고 올라올 때마다 또 올라가면 또 안 파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삼성전자가 선언적인 20만 원, 그리고 하이닉스가 100만 원, 그리고 6,000포인트라는 것을 일단 찍었기 때문에 다음 수순은 뭐다? 지금 상태에서는 일단 한번 고민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 그러면 비주도주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상태에서는 빠르게 매도를 해서 주도주가 조정 시 옮겨갈 수 있는 그러한 전반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상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반도체랑 전력 인프라를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반등을 줬을 때 물량을 줄여가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우리가 수치를 앞자리 6으로 바뀐 것을 지금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봤습니다. 근데 원래 우리가 기대했던 건 코스피 5,000이었는데 이건 이미 달성을 했고 코스닥은 3,000 이야기 나오긴 했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좀 지지부진하잖아요. 그러면 코스닥 쪽으로 요즘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늘었다고는 하는데 이쪽으로 시선을 좀 돌리는 건 어떤 전략으로 좀 보세요? 우리가 숫자에 지금 굉장히 둔감해져 있다라고 좀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코스닥이 1,000인데 3,000 가려면 코스피는 15,000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3,000을 간다라는 개념은 조금 우리가 너무 앞선 얘기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와 코스닥이 조금 다르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버티고 있으면서 기업의 이익을 떠받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법 개정안에 이제 3차 상법 개정안이 이제 시행이 되고 나면 자사주 소각 이슈도 아무래도 코스피 종목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있겠죠.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라든지 2차 전지의 시가총액 비중이 높습니다. 이들의 그쵸.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코스피 대비해서는 조금 약하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코스닥 같은 경우 부실 기업의 퇴출이 빨라지고 네. 앞으로 코스닥에 대한 국민연금의 투자가 늘어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100포인트인데 3,000까지 간다? 일단 뭐 목표를 한 1,500 정도로 잡아야 되겠죠. 1,300 내지 1,500으로 차근차근 우리가 코스피 같은 경우도 4,000에서 5,000을 잡았지 4,000에서 8,000을 잡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텝 바이 스텝 전략으로 한 발 한 발 더 나가는 방향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그럼 코스닥이 어쨌든 지금 뭐 올라갈 거다라는 얘기 아니냐? 그쵸. 그러면 이제 코스닥을 뭘 사야 되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궁금한 부분들이 되겠죠. 제약바이오 글쎄 2차 전지 지금 좀 바닥에서 많이 올랐잖아요. 그쵸. 이게 뭐 저 고점에 잡으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야 아직 갈 길이 멀어라고 얘기는 하겠습니다.만 코스닥 이제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바닥에서는 상당히 올라갔죠. 제가 그동안 서울경제에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려왔던 것은 리노홈이나 고영 같은 우리가 IT 부품단에 있는 기업들이 이익이 올해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익이 나는 기업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우리가 부분들을 좀 보자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장비단에 있는 기업들 전반적으로 우리가 시총을 좀 올려야죠. 로봇 관련주들은 코스닥에서 시총이 저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패시브 자금이라는 것들이 지금 연기금이 코스닥을 들어온다라면 개별 종목을 살까요? ETF를 살까요? 아무래도 시총이 좀 높은 종목, 그쵸. ETF, ETF. 이런 쪽들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좀 높아야 된다라는 것도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이외에 로봇을 안 산다라는 것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시가총액이 작으면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아질 수밖에 없겠고 그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적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잘 관찰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코스닥도 3천에 대한 숫자가 제공이 되긴 했지만 같이 본다면 아직까지는 현실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딪힐 요소들이 있다라는 부분 좀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테마들이 좀 준비가 되어 있어서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첫 번째로는 조선 쪽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강하게 움직인다기보다는 앞으로를 대비해봐도 좋을지 그동안 좀 많이 쉬었으니까 횡보하는 구간 속에서 다시 올라와 줄 수 있을지 확인해 볼 거고요. 두 번째 열어볼게요. 두 번째는 반도체입니다. 어제 우리가 종가상으로도 20만 원 그리고 100만 원이라는 숫자를 봤고요. 오늘도 그 위에서 움직임 나타납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1%, SK하이닉스가 강보합 지키고 있는 상황 속에서 흐름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열어볼게요. 마지막은 전력 설비입니다. 원래 이제 홀텍이 인도 SMR 관련한 소식이 좀 있어서 원전이 갈까 싶었는데 원전 대신에 오늘은 전선 쪽이 강하고요. 전력 설비, SOFC까지 흐름이 좀 포착이 됩니다. 가온전선이 상한가에 묶여있다가 현재는 좀 풀려 있는데 특별한 뉴스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모 회사 LS전선이 AI랑 로보틱스에 투자한다 정도 뉴스가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해서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원래 조선부터 가려고 했는데 지금 자동차 쪽이 좀 강하게 보여서 그렇습니다. 잠깐 반등 이유 좀 살펴보고 갈게요. 이게 관세가 어제 오후 2시 기점으로 좀 10% 글로벌 그렇습니다. 관세가 부과가 된 상황인데 15%를 올리려고 행정명령 준비한다고 불과 이야기가 나왔는데도 오늘 이렇게 좀 강한 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일단 뭐 관세 영향은 우리가 이제 우리만 관세를 부과받은 것이 아니라 그 일본도 같이 관세를 그쵸. 좀 부과받은 거죠.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만이 아니라 글로벌이 똑같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영향은 조금 뭐 중립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미국의 소비자들 입장에서 보면 네. 미국산 자동차 대비해서 수입산 자동차가 관세가 부과가 되니까 상대적으로 비교 여유에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다행히도 아직까지 환율이 1,440원대 머무르고 있는 것은 네. 우리가 수출 경쟁력이 어느 정도 부과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관세에 따른 부분들을 그 환율로서 우리가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한 수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부각도 이제 있긴 하겠습니다만 오늘 로봇주들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강하니까 전반적으로 오늘 현대 오토에버가 12% 올라가고 네,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에 억눌렸었던 횡보한 이후에 자동차들이 여러 가지 시각에 있어서 오늘 수급이 좀 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급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서 보시면 순환매가 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오늘 반도체 수급은 뭐 논외로 친다 하더라도 2차전지 수급이 오늘은 좀 빠지고 있죠. 네. 뭐 많이 빠지는 건 아닙니다만 2차전지에 몰렸던 수급이 지금은 자동차로 몰리면서 그동안의 횡보세 이후에 오늘의 자동차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연속성 여부는 좀 하루 이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되겠고 지금 우리가 순환매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빠르게 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동차 기아는 지금 이제 직전 고점을 뚫었어요. 네. 근데 현대는 아직까지 직전 고점을 못 뚫었기 때문에 뭐 당혹스러우실 거예요.
현대차를 로봇주로 샀는데 현대차가 아니라 기아의 상승률이 훨씬 더 좋다 보니까 오히려 기아를 갖고 계신 분들이 머부질이다라는 표현은 좀 그렇긴 하겠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보고 계시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그동안 올해 로봇과 관련된 아틀라스와 관련된 기대감을 사셨던 분들은 오히려 좀 당혹스러운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 그럼 지금 추격 매수가 가능하겠느냐라는 분들을 보면 오히려 기아는 추격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고점을 뚫어줬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직전 고점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걸 뚫어줘야 되기 때문에 좀 애매한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계속해서 현대차가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이것이 저는 오늘 오후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상징적인 숫자들을 다 찍어냈기 그쵸.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밀렸다가 다시 지금 땡기는데 오후에도 이렇게 강하다라면 지금 시장은 당분간 조정을 받을 생각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오후에 조정이 나오면 이제부터 조정이 조금은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되는 뭐 많은 조정은 아니겠습니다만 약간의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오후 내일까지 시장을 조금은 좀 지켜보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동차는 일단은 연속성은 조금 더 봐야 된다라는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사실 현대차는 외국인들이 내리 팔았는데 기아는 또 들어와 줬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전고를 뚫은 부분도 여기에 영향이 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젠 좀 팔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한 7거래일 정도 외국인 좀 들어와 준 상황이라서 오늘도 흐름 나쁘지 않게 좀 흘러가고 있다라는 부분 챙겨봤고요. 오후장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약하게 흘러간다면 조정에 대한 부분들도 일단은 감안하면서 가야 된다라는 조언의 말씀도 같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조선부터 다시 출발해 볼게요. 매력적인 섹터가 워낙 많아서 그런지 뭐 1월에 수주 소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조선 쪽 크게 반응이 없었거든요. 그러면 언제쯤 혹은 어떤 이슈로 좀 트리거가 돼서 올라와 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이제 조선업종에 대한 올해 이제 수주 잔고와 그다음에 매출과 영업이익과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근데 이제 조선업하면 벌써 마스카 프로젝트가 이제 떠오르실 텐데 마스카 프로젝트 관련주보다는 다른 주식들을 좀 보자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오션 차트와 한국조선해양 차트를 좀 비교를 해주시면 네. 굉장히 차트가 좀 다릅니다. 일단 최근에 한번 얼마 전에 그러니까 지난주인가요? 한번 한 차례 좀 올랐죠. 설 지나고 나서 네. 한 차례 좀 오른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한국조선해양은 여전히 차트가 견조하게 버텨주고 있음에도 네. 불구하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다시 주가가 좀 떨어진 이탈했네요. 그런 상태예요. 제가 서울경제에서 설 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올해 투자를 좀 많이 해야 되는 것들이고 맞아요.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올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모멘텀이 그 수주잔고가 막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오션만 보실 것이 아니라 한국조선해양을 중심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흐름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지금 차트를 놓고 본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딱 지난 금요일 날 상승한 이후에 월요일 날 상승한 이후에 네. 화요일, 수요일, 오늘까지 차트가 딱 머물러 있죠. 제가 참 좋아하는 모양의 차트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외국계가 서로 간에 이제 공방이 좀 있는 상태인데 매수도 탄탄하게 좀 들어오고 있는 상태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만약에 지금 시장이 약할 것 같으면 오늘 물량들이 나와야 되는데 물량들이 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거래량도 많지가 않은 그러네요, 거죠. 작년. 거래량도 많지가 않고 물량이 안 나오고 있다는 것은 그동안에 지난주까지 움직였었던 모양들은 거둔 물량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차트 해석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한국조선해양을 필두로 해서 오늘 눈에는 안 들어옵니다. 눈에 안 들어올 때 매수 관점으로 차트가 만약에 나쁘다라면 당연히 이런 종목을 그걸 우리가 보기에는 좀 어려울 거죠. 근데 차트가 긍정적이고 오늘 눈은 자동차가 들어오지만 네, 자동차 맞아요. 따라가기에는 부담되죠. 근데 자동차를 사야 되느냐라는 질문들을 더 많이 하시겠습니다만 이렇게 조정기를 이용해서 오히려 우리가 조선주들을 보는 것도 하나의 모멘텀 투자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는데 이거 참 접근하기가 쉽지 그렇죠? 않긴 합니다. 반도체로 넘어가서 또 살펴볼게요. 지금 한국 시간으로는 이제 내일 오전쯤에 새벽쯤에 발표가 되겠죠. 엔비디아 실적 발표 대기하고 있는데 사실상 D-1인데 이렇게 시장이 잘 가고 또 반도체 투톱도 우리가 기대했었던 라운드 피겨 자리도 잘 유지를 해주고 있어서요. 대응 전략 오늘장 안에서 어떻게 좀 가져가 볼까요? 일단 뭐 몇 가지 좀 경우를 좀 보죠. 우리가
증권주들 최근에 조정을 받고 있죠. 네. 근데 이제 3차 상법 개정안이 이제 국회에서 좀 막혀 있는 상태이지만 그 이전 이틀 전부터 주가가 조정을 받았거든요. 자, 엔비디아 실적 650억 달러, 주당 순이익 1.5달러, EPS 네. 나와야 되는데 잘 나올 것으로 보고 있죠. 그런 부분들인데 그것이 실적이 나온다 주가가 올라가느냐라기보다는 그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온 거잖아요. 그 전에 주식은 먼저 반응하는 것 같아요. 먼저 삼성전자 20만 원 찍었고 하이닉스 100만 원 찍었기 때문에 네. 여기서 만약에 예측보다 조금 덜하거나 아니면 가이던스가 좀 낮으면 변동성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걸 더해서 오히려 주가가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약간의 쉬어가는 구간이 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쉬어가는 거지 조정이다라는 조정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하락도 아닙니다. 쉬어가는 구간이 될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는 건데 지금 엔비디아 실적에 대해서 전 세계가 쳐다보고 있고 네. 우리나라 반도체 투자자분들께서 글로벌 영향이 굉장히 높은데 다 쳐다보고 계시겠죠. 그런데 만약 650억 달러, 1.5달러보다 더 잘 나온다 그래서 주가 올라갈까요? 오히려 그럴 기회에 한번 좀 차익의 빌미가 될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입장에서 보면 이제 20만 원과 100만 원에 대한 안착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변동성이 좀 있겠죠. 여기서 매도하라는 의견은 아니고요. 매수를 하게 되면 삼성전자는 20만 원 이하, SK하이닉스는 100만 원 이하에서 이제는 보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오늘 삼성전자 입장에서 본다 하더라도 20만 2,500원에 시작해서 20만 5천 원까지 갔다가 20만 원 공방이 조금 있으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땡기는 힘이 그만큼 차익 매물을 못 이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사자도 조금 조심하시고 우리가 19만 원 정도라면 야 그래도 20만 원 보고 사자라고 하는 건데 지금 20만 원이면 얼마를 보고 사야 될까요? 25만 원? 그게 문제인 것 25만 같아요. 원 보고 사야 되는데 그렇지 않니 또 밑에서 사신 분들은 야 20만 원 정도 왔으면 25만 원 가더라도 난 지금 팔아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충분히 마음의 여유를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 공방이 이어지니까요. 그 공방이 어떻게 이어질지 여부를 한번 유심히 좀 유의 깊게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엔비디아 실적 나오면 보통 그 당일이랑 다음 날까지는 주가가 많이 흔들리는 경우가 그렇죠.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내일 좀 쉬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 좀 주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세는 꺾이진 않았어요. 반도체 투톱 모두 무조건 거의 한 21선 지지는 좀 받으면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반도체 투톱까지 좀 봤고요. 전력 설비 쪽도 빠르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전력 설비, 전선, SOFC까지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이게 반도체 투톱이 잘 가니까 이게 같이 따라간다라는 스토리로 우리가 해석을 좀 붙여봐도 돼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반도체가 쉬어져도 전력 인프라는 가야죠. 우리가 반도체가 쉬어간다라는 것은 전반적으로 몇 가지가 있죠. 이제 과잉 투자가 이루어진다라는 거라든지 경쟁자의 출현인데요. 네. 아직까지 과잉 투자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죠. 근데 이제 경쟁자들은 계속해서 출현하겠죠. 빠르면 올 하반기, 내년 정도면 이제 출현하겠죠. 그렇지만 네. 그들이 다 전력을 이제 사용하는 거고 또 새로운 먹거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전기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보면 전력 인프라는 앞으로 계속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과거 대비해서 우리가 집에 전원 코드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늘어났죠. 그쵸.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전력 인프라를 좀 봐야 된다는 거죠. 또 전력 인프라 같은 경우 최근에 조금 우리가 좀 쉬었죠. 순환매 차원에서 좀 쉬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대장주 중심으로 여전히 소리 소문 없이 우상향하는 차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전력 인프라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도 지속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것들이다라는 점을 거듭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변압기 3사 대장 종목들이 있고 네. 오늘은 전선 쪽도 강하긴 한데 뭐 전선은 보통 이제 구리값이랑 연동이 많이 되죠. 근데 네. 구리값이 최근 들어서 주춤하고 있다라고 해도 저가 대비해서 많이 올라온 구간이라서 굳이 이렇게 비교를 해보자면 어떤 종목이 좋을지도 궁금해요. 왜냐하면 변압기 3사는 너무 일단 몸집이 크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뭐 특별히 뭐 변압기가 좋으냐, 전력 인프라, 전선이 좋으냐 구분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하이닉스, 삼성전자 구분하는 것 같은 그런 네. 느낌을 좀 주고 있죠. 근데 포트폴리오상에서 10%씩은 저는 분산해서 들어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분할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네. 거의 같은 부분들인데, 근데 전력 설비하고 전선은 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상에서 10%씩 이런 것들을 담아놓는 것들은 충분히 가능성 있는 부분들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다르게 움직이지만 결국은 우상향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대한전
한국전선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효성중공업 뭐 이런 것들, 그다음 두해빌 이런 것들을 각각 10%씩 우리가 포함시킨다라는 것은 포트폴리오 구성에 있어서도 같은 듯 다른 모습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긍정적인 부분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전력 설비랑 전선을 굳이 구분하기보다는 포트 안에서 골고루 한 10% 정도 보유하는 것도 좋겠다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오늘 토픽을 이쪽 섹터에서 가져와 주셔서 먼저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이게 효성중공업입니다. 네. 효성중공업이 최근에 횡보한 이후에 조용히 지금 현재 저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증권가에서 목표가를 30만 원 제시하는 300만 원 제시하는 목표가가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면 일단 지금은 목표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런 목표가를 달성해 나가는 하나의 트렌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보면 효성중공업에 대한 관심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많이 올랐다. 부담이 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 지분율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종목이고 이 트렌드를 여전히 지금은 많은 분들이 이해하실 거예요. 올랐다라고 안 사면 껄껄껄 주식이 된다라는 부분들을 이해하실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효성중공업을 매수 관점에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증권가에서 제시한 300만 원이고요. 네. 손절 라인은 260만 원 횡보했던 가격대이기 그러네요. 때문에 지금 구간에 있어서는 충분히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이 됐던 추격 매수도 가능한 구간이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건 사실 그 미국 쪽 관세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관세에도 불구하고 뭐 계속 성장성은 좋을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한데 이런 부분은 걱정 안 해도 괜찮아요. 저는 관세부가 할 테면 해보라라는 겁니다. 그거 누가 손해를 볼까요? 지금 미국은 전력 인프라가 없어서 문제인데 네. 우리가 반도체랑 전력 이런 쪽은 할 테면 해라. 우리가 돈 내는 거 아니다. 니네가 돈 네. 내는 거다. 그래? 그럼 우리는 싸게 안 줄 거야. 그러면 니네가 투자가 늦어지는 거지. 우리가 손해 보는 거 아니야. 비싸다고 안 살래? 뭐 이런 관점으로 우리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네. 섹터들이 바로 반도체와 전력 인프라는 거죠. 다른 것들은 뭐 음식료 같은 경우는 뭐 한국산 컵라면이 비싸면 뭐 일본산 컵라면을 먹든지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전력 인프라가 없고 반도체가 없어? 글쎄요. 그거는 이제 미국 경기에 어떤 가장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한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우리가 조금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히려 그렇게 보면 반도체랑 전력 인프라는 슈퍼 을로서 걱정할 그렇죠. 거는 네. 없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간 여유가 있어서 삼성 SDI AS까지 좀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이제 ESS 관련해서 중국 쪽 수입 전면 차단한다라는 단독 뉴스 나오면서 영향을 좀 받았습니다. 삼성 SDI가 흑자 전환에 대한 리포트도 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앞으로 꾸준히 계속 좀 끌고 가도 괜찮을까요? 그렇습니다. 삼성 SDI 이제 증권가에서 계속 리포트를 내년도 흑자 전환 리포트를 이제 뽑아내고 있고요. 지난번에는 ESS에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네. 어제는 전고체와 관련된 또 리포트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전고체 양산이 2027년부터 될 것이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리포트들이 증권가에서 계속해서 관심을 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차트를 놓고 봐도 현재 네. 지금 꾸준히 기간 조정한 이후에 우상향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차트 흐름까지 우리가 너무 급하게 올라가는 건 아니죠. 기간 조정한 이후에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 다른 2차 전지 업계와는 좀 다르다라는 부분들이죠. 전고체와 ESS가 결합된 따라서 2017년에 전체적인 영업이익이 흑자되는 기업이다라면 삼성 SDI에 대한 관심 지속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여전히 삼성 SDI 끌고 가도 괜찮다라는 AS까지 잘 들어봤고요. 지금 한 0.36% 약보합 지나가고 있습니다. AS까지 잘 만나봤습니다. 수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시황센터입니다. 어제 다시 한번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던 우리 시장이었는데요. 미국의 관세와 그리고 이란 사태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어제 장 초반에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커지나 했지만 반도체 투탑의 질주 덕분에 어제는 6천선을 코앞에 두고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는 이 AI 파괴론이 계속해서 시장을 들었다 놨다 하는 중인데요. AI가 위협이 아니라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신호들이 포착이 되면서 다시 안정세를 되찾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될지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동반 상승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98% 상승하면서 이제는 6,000피에 달성한 모습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현재는 6,028선 지나가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도 현재 강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0.21% 상승하고 있고요. 1,167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 분위기 확인해 볼 텐데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어제 기관이 2조 4천억 원가량 매수를 했습니다. ETF 쪽의 금융투자 수급이 어제는 강하게 들어왔는데요. 오늘은 매도로 전환된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메이저 주체들이 동반 매도 우위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서 특징적인 거는 외국인이 이달 들어서 코스피 시장에서 12조 원 넘게 팔아치우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도 5거래일 연속해서 매도 포지션 보여주고 있는데요. 6천억 원가량 팔아내고 있고 오늘은 개인이 그 물량을 받아내서 거의 1조 원 가까운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도 분위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메이저 주체들의 동반 매도세가 오늘은 보이고 있고요. 개인이 현재 1,200억 원가량 매수 우위 보이고 있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승하고 있는 업종 코스피 시장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건설 쪽이 다시 한번 이름을 올려줬습니다. 7.35%가량 상승하고 있는데요. 운수장비가 현재 3%대 그 뒤를 잇고 증권이 다시 한번 이름을 올려줬습니다. 어제는 좀 부진했던 모습을 보였는데 증권이 다시 한번 빨간불 켜내고 있고 그 뒤를 이어서 운수창고와 철강 쪽까지도 오늘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락하고 있는 업종도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오늘 하락하고 있는 쪽은 현재 통신업이 1% 가까운 파란불 켜내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음식료품과 의약품이 자리하고 있고요. 어제 이어서 보험 쪽이 오늘도 조금은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0.47%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화학과 금융 쪽까지도 오늘은 하락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승하고 있는 업종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선 코스닥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운송 쪽이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2%대 빨간불 켜내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도 건설 쪽이 마찬가지로 현재 상승하고 있는 모습 체크되고 있습니다. 일반 전기전자와 화학까지도 빨간불 켜내고 있고요. 다음으로 하락하고 있는 업종까지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하락하고 있는 업종 현시가 의료 정밀기기가 1.64%대 파란불 켜내고 있습니다. 섬유와 오락 그리고 운송 쪽까지도 현재 파란불 켜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거래대금 상위 종목 움직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시각 거래량이 가장 활발한 종목들인데요. 우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어제에 이어서 다시 한번 오늘도 추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설마가 현실이 됐던 어제였죠. 삼성전자가 20만 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100만 닉스를 달성했던 하루였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현시가 1%대 추가 상승하면서 20만 2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0.9%대 마찬가지로 상승하면서 100만 원 더 넘어서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101만 5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현대차와 기아가 굉장히 강합니다. 미국에 대한 관세 불확실성이 제거가 좀 확실히 되다 보니까 현대차 경우에는 7.82% 상승하면서 56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기아는 52조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현재 두 자릿수 상승세 보여주면서 19만 7,800원에 거래가 되면서 20만 원 선에 더 바짝 다가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까지도 현재 이름에 올라와 있습니다. 시가총액 3위로 최근에 또 이름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현재 0.71%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분위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는 온코닉 테라퓨틱스가 8.64%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상한가를 달성하기도 했었죠. 네수파립이라는 FDA의 이 희귀 의약품을 승인했다라는 소식이 어제 강한 매수세를 자극을 시켜줬는데요. 오늘도 9%대 추가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네, 모베이스 전자도 현시각 상한가 달성한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오늘 우리기술은 하락권으로 전환된 모습이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현시각 1.46% 하락하면서 16,9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스피어까지도 현재 마이너스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현시각 4%대 파란불 켜내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LS 머티리얼즈까지 현시각 5%대 상승불 켜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움직임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우선 혼조 양상 오전장에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제외하고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모두 빨간불을 켜내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우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대 계속해서 빨간불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SK증권 측에서 이제 목표 주가를 30만 원까지 조정을 하면서 30만 전자라는 타이틀까지 좀 목표를 하고 있는데요. 현시각 20만 3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어제 황제주로 등극을 하게 됐죠. 이제 국내 황제주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효성중공업, 삼양식품과 두산 고려아연까지 포함해서 총 7개 해당이 됩니다. SK하이닉스도 현시각 상승폭을 더욱더 키워가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1.19%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도 계속해서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8%대 더 높은 상승률 보여주면서 56만 7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로 빨간불 켜내고 있고요. 어제 이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HD 현대중공업은 약세 보이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도 분위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는 전반적으로 하락세 분위기가 조금 더 나오고 있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0.53% 강보합권에서 위치를 하면서 17만 원 선까지는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리튬 가격이 조금씩 안정화되면서 계속해서 수익성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고요. 오늘은 바이오주 쪽들이 조금은 쉬어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삼천당제약이 현재 2.6%대 하락불 켜내면서 59만 6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ABL 바이오도 현재 0.89%대 하락불 켜내고 있습니다. 케어젠과 HLB까지도 오늘은 소폭이지만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코스피에서 앞자리 6을 본 의미 있는 날입니다. 지금도 잘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다만 오후장에 밀린다면 일정 부분에 대한 조정은 필요하다라는 조언까지 들어봤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1시간 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첫 국정 연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정책에 있어서 어떤 우선순위를 두게 될지 공개가 될 예정이니까요. 오후장에서 같이 영향받을 수 있으니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전 11시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